임금에 대한 정의는 우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나와 있는데요. 제6조 1항에 이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서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임금에 해당을 해야 하고요. 그 임금에 해당하는 것이 방금 말씀드린 통상임금의 정의에 해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만으로 통상임금의 해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각종 수당들이 있었고, 그 수당들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례들을 통해서 각각 이렇게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세 가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이 세 가지 중에 고정성을 폐기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연장 근로를 하거나 야간 근로를 하거나 휴일 근로를 할 때 그 야간 가산임금 수당, 이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고 애구 수당, 그리고 연차 수당, 출산 전후 휴가 수당을 산정하는 그 기준임금 역시도 이 통상임금인 것입니다. 특히 잔업이 많은 우리 제조업체에서 일하고 계시는 근로자분들에 있어서는 이 통상임금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와 비교되는 평균임금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평균임금은 우리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에 나와 있는데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그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라고 정의되어 있고요. 평균임금은 우리가 퇴직금 산정할 때 쓰는 도구입니다. 우리가 산재를 당했을 때 재해보상금을 받을 때는 이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휴업급여를 지급하거나 유족급여나 이런 부분에 평균임금을 가지고 산정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판단 요지를 먼저 살펴보기 전에 두 가지 사례가 올라와서 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이끌었는데요. 그 첫 번째 사건은 한화생명보험 사건입니다. 재직조건부 상여금이 문제가 된 사안에 대해서 이 호봉제 근로자에 대해서 월 기준급여의 850%를 상여금으로 지급하되 정기상여금을 짝수월에 그리고 설, 추석, 하계 상여금으로 나누어서 연간 총 9회 분할해서 지급했습니다. 재직한 근로자에 한해서 지급한다라는 조건이 붙어있는 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현대차 사건인데요. 15일을 이상 근무한 것을 조건으로 해서 상여금을 지급했는데요. 통상임금의 750%를 격월, 설, 추석, 하계, 휴가 분할 지급했던 사건이고, 기준기간 내 입사하여 15일 미만인 근로자 등에는 이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15일 기간이라는 그 조건 자체가 통상임금 산정 판단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라는 것이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요지입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고정성이라는 개념이 통상임금의 판단지표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대선언을 했고요. 그 대선언의 그 구체적인 기준으로 첫 번째가 소정 근로 일수 내에 특정 일수를 기준으로 근무했는지 여부가 통상임금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재직자 조건이 붙은 것이 소정 근로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번 전원 합의체 판결에 따라서 다른 각종 수당의 통상임금의 해당성 여부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법정 수당, 그러니까 연장야간 휴일근로 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전원 합의체 판결과 상관없이 그 전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진 않았고요. 왜냐하면 그건 통상임금을 기초로 해서 사후적으로 산정이 되는 임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직조건부로 지급 여부를 결정했던 임금은 이번 판결로 인해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은 소정 근로 일수 내에 근무일수를 조건으로 달았다면 그 임금은 이제 통상임금에 산입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과급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단순히 소정 근로를 제공했다라고 지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한 업무 성과를 달성하거나 그에 대한 평가 결과가 어떤 기준에 이르러야 지급되는 순수한 의미의 성과급이라면 당연히 소정근로의 대가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무 실적과 무관하게 일정한 금원이 성과급으로 지급됐다면 그 금원의 한도 내에서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전원 합의체 판결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장래효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2024년 12월 19일 판결 이후에 이런 사례들이 이제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